보면 뭐 청무피사 이런 말이 있던데 아 이 무슨 네. 말이에요? 아 청약의 무슨 피주고사 이제 이런 뜻인데요. 네. 청약에 당첨되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더 좋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피를 주고 사는 게 더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경험도 있고 네. 너무 청약만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사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양권을 피 주고 살 때 필요한 조건들이 있나요? 저희가 다자녀야 돼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주택자여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 조건이 있나요? 조건 없으시고 돈만 있으면 되나요? 네. 그러면 프리미엄만 주면 되네요. 또 프리미엄을 주고 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또 승계받고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사항은 또 있으시거든요. 네. 뭐 그렇지만 중도금 대출이 그 기존에 청약받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라든지 기간 추첨으로 특별 공급으로 받았는데 네. 그거를 뭐 중간에 뭐 샀다 네. 그랬을 때 못 사나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아 청약은 너무 힘들고 네. 피 주고 사는 건 아무 제약 조건도 없고 쉬우니까 네 네. "왜 청약만 고민하냐." 이런 말이 아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렇죠.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들 신축 아파트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신축 그 피 주고 사는 거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건 좀 뭐가 있을까요? 그 프리미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당첨받으면 그냥 안 줘도 되는 돈인데. 네. 그 계속 그 분양가만 생각하고 네. 분양가에 붙은 그 프리미엄 뭐 1억 2억 이게 1억 너무 그쵸. 1억 네. 피가 1억 이다 했을 때. 네.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등기 치고 네. 나면 거의 대부분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제서야 그 가격 보고 '아 그때 프리미엄이라도 주고 내가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아. 저는 그 프리미엄은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억 이면은 못 사겠네. 근데 나중에 막 3억 4억 피가 붙기도 하는 단지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분양권을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다면 타이밍이 두 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전매가 풀리고 초반에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곳은 이제 흐름이 점점 좋아지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곳은 차라리 초반에 사시는 게 더 유리한 거고 최대한 아니면 네. 네 입주장에 사시는 건데 입주장은 이제 물건이 이제 매물이 몰리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등기를 못 쳐 가지고 이제 급하게 내놓는 물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 보시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두 번의 타이밍이 있네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게 저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아 같아요. 지역마다. 네. 어떤 지역은 첫 번째 타이밍에 사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직 흐름이 제대로 오지 않은 그런 저평가 지역 같은 경우는 아 네.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특히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려웠으니까 그 그렇죠. 지역이 그렇죠. 이제 당장 이 새 아파트를 사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 프리미엄이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그런 곳을 공부를 해서 좀 더 저렴할 때 확신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전제 조건이 나중에 싹 올라 줘야 되겠네요. 네 그것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으면 네. 충분히 좀 저렴하게 살 수는 있죠. 아 그게 어려우면 이제 입주장에라도 살 수 있다. 네. 이게 급하게 던지는 네. 물건을 네. 이제 사서 이제 그렇게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는 있겠죠. 확실한 건 첫 번째 타이밍에 살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쵸. 네네. 그게 핵심이네. 일단 음. 분양권에서 피 주고 살 때는 기본적인 좀 그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쪼끔 있어야 네네. 된다. 네. 샀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락할까 봐 못 사는 거고 실제 하락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밌는데요, 청약. 그리고 피 주고 사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그게 있어요? 미계약분이랑 미분양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미계약분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주줍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무순위 청약인데 그게 발생을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청약에서 다 마감이 됐고 예비 당첨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나오게 되는 그런 물량이거든요. 네. 그게 왜 발생을 하냐면 부적격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포기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이 입지가 좋은 곳도 충분히 미계약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미계약분은 19세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 통장이 없으셔도 청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렇죠. 네. 네. 아무 조건 네. 없이.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데 이게 이번 올해 3월 말부터 또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바뀌거든요. 3월 말부터 네. 기회가 사라지고 있네요. 기회가 지금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은 그 청약 홈 사이트에 가시면 무순위 청약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미계약분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청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노렸는데 그 사람들의 음. 대부분은 사실은 다주택자였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진입을 못하고 네. 오로지 무주택자분들만 네. 이걸 할 수 있는데 무주택자분들은 이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이것만 관심 가지면 예전보다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아 그렇죠. 아마 네 맞아요. 이후로는. 네네.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음.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인데요. 네. 미분양은 이제 청약에서 미달이 나 가지고 나오게 되는 물량이거든요. 네. 그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주변 시세보다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직까지 그 지역의 흐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임차로만 살려고 하고 집을 새 아파트를 안 사려고 하니까 이런 미분양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저평가 지역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네. 이런 미분양 분양권도 살 수가 있죠. 그걸 살 때는 뭐가 필요하죠? 계약금만 있으시면 됩니다. 아, 계약금만. 네. 돈을 다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10% 네. 계약금만. 네. 그리고 청약 통장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청약 통장 필요 없으세요. 그냥 사오면 되네요. 네. 네. 야. 근데 이걸 또 무서워서 못 하겠네요,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은 거기 사시는 분들도 겁이 나서 네. 못 사시는데 저도 미분양 분양권 샀던 경험이 있는데 네. 이 지역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또 공부가 또 쪼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돈 버는 게 공부 안 하고 벌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많은 청약하는 단지들 중에서 어디가 좀 더 나중에 돈이 될지 아. 그런 것들은 뭐를 좀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그래도 입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지. 네. 그런데 뭐 입지가 뭐 네. 서울이나 입지가 좋은 데는 경쟁률이 그만큼 세니까 네. 많이 어렵고 아니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평가된 지역이라면 네. 아직까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곳들도 내가 공략해 한다면 충분히 이게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실제 이 아파트만 봤을 때는 뭐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브랜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요. 네.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면 내가 이런 아파트에 산다는 약간 그런 브랜드 부심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고 세대수가 많은 곳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 이유는 세대수가 많으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지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브랜드는 좋은데 세대수가 작아요. 네. 브랜드는 이름이 없는 브랜드인데 세대수가 많아요. 네. 어떤 걸 해야 돼요? 저는 우선은 브랜드가 좋은데 세대수가 적은 단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일단 브랜드가 더 우위에 있네요.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아파트도 사람들의 그 심리가 많이 작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브랜드 좋은 아파트 선호하시니까 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까 천연 통장 만들고 나서 네. 예치금을 뭐 대략 얼마 정도 넣어야 돼요? 아. 뭐 300만 원, 400만 원 많이 많던데. 네. 그 예치금은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85 제곱미터 이하를 보시면 서울, 부산은 300만 원, 지방 강력시는 250만 원, 네. 기타 시구는 200만 원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 여기서 제가 또 네. 팁 하나 드리면 보통 85 제곱미터 초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35 제곱미터가 보통 4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135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은 1,000만 원이고 네. 지방 강력시가 700만 원이고 기타 시군이 4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금액만 넣어 두시면 예치금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청약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큰 평수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 큰 평수는 이제 85 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5 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니까 네. 가점제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 주택이 있는 분들은 가점제가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추첨제로 이렇게 큰 평수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긴 해요. 그런데 아 단점은 아무래도 분양가가 더 비싸니까 네. 나중에 돈이 더 들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단점은 있긴 있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은 다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33평 이하를 네. 받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서 아 경쟁을 네. 막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하기보다는 좀 큰 평수도 고려할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서 135 초과하는 걸로 해서 좀 가점제가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아 또 여기서도 막 꿀팁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1 순위, 2 순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청약할 때 네네. 그거를 뭐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1 어 순위고 누가 2 순위가 되는 거예요? 1 순위는 일단은 그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돼요. 네. 해당 지역 거주하시고 이제 1 순위 조건도 그 뭐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다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규제 지역 기준으로 한다면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 24 개월 이상 되셔야 되고 그 네. 지역에 1년 이상 이제 거주하신 분들이 1 순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보통은 1 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돼요. 그럼 2 순위는 의미가 없는 순위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인기 단지거나 네. 이제 1 순위 미달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단지들은. 그러면 2 순위까지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로 원하면은 뭐 2 순위로 당첨되는 것도 의미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을 또 공략하시는 방법도 있긴 해요. 아. 근데 그리고 이제 청약 네. 통장 만든 기간 아까 세 번째. 네. 네. 아. 그거는 그럼 만 19 세부터 기산을 해요. 아 19 근데 세. 만약에 만 19세 이전에 청약 통장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많이 만들어 네 주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통장보다 그 이자가 좀 네. 더 많이 주긴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볼 때는 네. 만 19세 이전은 2 년까지만 인정을 해 줘요. 아 19세 이전 거를 2 년을 또 2 년. 인정해 줘요? 그래서 만 17세 때 그냥 만드시는 게 좋긴 해요. 어. 그렇구나. 무조건 네. 19세 이후부터 인정되는 게 아니네요. 네네. 당연히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17살 때 딱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그냥 미리 만들어 두는 거다. 그쵸?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해 가지고 점수가 높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이게 총 84 점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30 대가 점수가 높을 수 있는 확률은 무주택 기간 얼마 안 될 거고 가족 네. 수 해 봐야 거의 없을 거고 그렇죠. 청약 기간 다른 분들보다 좀 그렇죠. 짧을 거고 되게 네. 불리하다 그쵸? 불리하죠. 엄청 불리하네요. 정착 네. 30-40 대에 집 내 집 마련 처음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불리하네요. 불리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게 일부 해법일 수 있고 네네. 만약에 특별 공급도 자격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분들의 선택지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다른 있잖아요. 방법들. 네. 그렇게 미계약분, 하시거나 네. 미분양, 네. 그리고 분양권을 피를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산다든지 네.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사시는 방법도 있죠. 아, 신축을 또 고려한다. 네. 네. 선택지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청약 생각하시면 네. 내가 언제까지 청약 넣겠다는 그 시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하시고 그때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 무주택자이고 그동안 이제 기다린 기간이 너무 억울해서 네.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당첨을 한번 해 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을 마련을 계속 미루고 계속 청약만 노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의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많은 네.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분들에게 해 주시는 이야기네요. 네. 근데 그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억울해 가지고 못 내려놓을 음. 건데. 그게 저는 희망 고문인 것 같더라고요. 희망 고문이에요. 네. 근데 저도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저도 네. 신혼 때 네. 청약 계속 넣었었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른 분들 청약 당첨되는 분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제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몇 년 허비하다가 저는 그냥 내 집 마련으로 방향을 전환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럼 뭐를 산 거예요? 저 처음에는 이제 기존 아파트를 샀고 그다음에는 분양권을 샀거든요. 네. 근데 피를 제가 주고. 네. 네.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게 빨리 자산을 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으면. 그러면 정말 지금도 집이 없이 그냥 그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아 네. 점수를 억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네. 저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분들 네. 그리고 청약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쪼끔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청약 제도를 보면 정말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시장이거든요. 네. 특히나 추첨제 같은 경우도 75%를 무주택자 분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일단은 청약을 당첨되는 것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저는 좋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한을 정하고 '내가 이때까지만 내가 청약 뭐 해 보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점이 낮은 분들이랑 이제 유주택자 같은 분들은 정말 청약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그게 그분들한테는 정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내가 뭐 추첨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인기 단지를 공략한다든지 다른 팁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들도 많으니까 좀 네. 더 유연하게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요약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고시 공부만 계속 할 수도 없고 공무원 준비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떨어지는데. 네네.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사실은 네. 존재한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 다 몸소 조금 보여주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약에 대한 이야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